높이 한번 보세요. 맞는지. 됐어요? 앞에서 보세요.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으로 넣으시죠. 한 분은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좌우 균형을 맞추고. 인사합시다. 차렷 국내. 연금연구회 리더 윤성명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모토로 한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연금연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37년째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 건강상태가 너무도 나빠졌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인 미적립 부채가 벌써 1825조 원, 즉 GDP 대비 8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연금 개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 9%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는 돈은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받는 돈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받는 돈을 4%포인트나 더 올리는 소득 대체율 44%, 보험료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되어 통과된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필봉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연금연구회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 즉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이 5%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지금보다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연금 받는 돈 5%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과 노후소득 강화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발언에 이어 연금연구회 김신영 총무와 김규찬 청년회원이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재시동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연금개혁이라는 중대 국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재시동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번에야말로 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련 모든 세대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금연구회는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가 얼마나 부실했으며 무책임하였는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땅히 공개되어야 될 수치는 비밀에 붙여졌었고 왜곡된 정보가 제공됐으며 석연치 않은 의제 설정 그리고 대표당 구성 이것 등으로 인해 수기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었습니다. 또한 연금개혁의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회 세력과 정치 집단들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옴으로 인해 오히려 연금 전문가와 미래 세대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결과의 정당성은 논의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기반합니다. 공정한 과정과 절차란 투명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의미합니다.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연구회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미래 세대들을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연금연구회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소득 대체율 인상 수치 43% 또는 44%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득 대체율 인상은 2023년 현재 1,825조 원가량의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0년 뒤인 2050년에 약 6,509조 원으로 대략 3.5배나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인상된 소득 대체율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는 최소 22%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보험료 13%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은 못 내겠다. 나중에 부족하면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연금이건 연금제도의 근본은 수지균형이며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금개혁 로드맵인 선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에 대해 연금연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모수개혁은 모수개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기금 고갈의 위험으로 인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악화 그리고 예견되는 세대 간 불공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수개혁의 결론은 당연히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하 또는 유지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모수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래 세대의 동의는커녕 이들의 분노를 조장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진행된다면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단 한 발의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왜 20, 30대에서 국민연금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노인 문제 해결의 해결 방안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지표로서 노인 빈곤율 수치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노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연금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빈곤 노인층에 절대 크지 않으며 실제 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이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매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OECD 최고 수준의 소득 빈곤율 수치를 들이대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연금 전문가분들께 이제 그만 왜곡된 논리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연금연구회와 토론회장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를 정해주시면 저희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혜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연대는 강요된 연대, 즉 연대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수개혁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대와 집단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는 무슨 대단한 수학 공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모수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의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재구조화, 의무 납입기간 연장 등 수많은 연금개혁 과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어떤 특정 세대나 특정 집단을 결코 대변하지 않습니다. 연금연구회가 지향하는 연금개혁의 원칙은 바로 세대 간 형평과 제도의 지속 가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연금연구회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 미래 예측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에 관한 어떤 방법과 대안에도 진지한 자세로 분석하고 의견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 김규찬입니다. 저는 오늘 연금연구회 청년 세대를 대표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위기를 떠넘길 것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55년이면 연금장구가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받는 돈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갈될 것이 뻔한 연금에 더 많은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 부채로 메우겠다는 발상도 좋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장구의 적자를 부채로 메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과 총수요의 감소, 그리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국제 경쟁력 악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국가의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큰 아젠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폭탄이 되어 다음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루 약 1,000억 원의 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치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